이번 주 월요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금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장사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어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상인 대표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뭐 여전히 우리 르네상스 센터에서 이렇게 참 행정사무 대업무 바쁘신데 와주셔서 우리 안태현 PM님께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힘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지난 월요일에 오신 분들이 내가 보니까 상당수 있으니까 오늘은 지난주 월요일에 못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냈는데 뭔가 하나 또 얻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리얼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순서를 이 순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장사 잘하는 법부터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장사를 잘하려면 이 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이 상권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PPT 자료로서 오늘 강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몇십 년 동안 평생을 또 이렇게 지역 상권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참 전국에 한 2200개 되는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2210개였어요. 전통시장 수가. 상정가까지 하면 5898개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 많은 상권들이 참 우리나라 이렇게 구성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이게 관계로서 엮어져 가지고 이게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996년도, 97년도에 갑자기 유통 개방이라는 그런 유통을 100% 개방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가 시작했죠. 그 전에는 어머님 시골에 우리 면 땅이든지 점포 하나 있으면 그 지역의 유지였죠. 부잣집이었죠. 그 지역에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왔죠. 1996년도까지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님께서 어디 저 면에 점포 하나만 있으면 내가 소원이었겠다. 그 정도로 저희들한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점포를 하나 못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의 우리나라 유통이 안정적이고 그냥 정부에서도 적정량의 시골에 가면 군 단위 공설시장이라고 있어요.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만든 게 368개예요. 2210개 중에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군에서 또 정부에서 시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말해주는 거죠. 그게 생활 터전이에요. 시장이.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지역 자산이고 소중하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시장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내 발걸음, 내 뒷발꿈치가 항상 시장과 이렇게 같이 엮어져서 생활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끝까지 자기 지역 자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업도 이렇게 대단히 사업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지고 우리 567만 상인 우리 사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228개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부평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가장 사람 수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얘가 장사가 유치가 잘 되는 지역이 부평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명동보다 더 인구 밀도가 높다고 그래요. 부평이. 네. 그 통계로 우리 정부의 통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자료인데 근데 하여튼 이 상권을 이번 계기를 위해서 꼭 지키고 발전해 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잘 하느냐, 장사 기술이 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이제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전국의 상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돈도 많이 있는 사람, 아주 점포도 열 몇 개 있는 사람, 건물 빌딩이 몇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근데 부잣집, 그 다음에 돈 많은 집, 그 다음에 돈을 잘 벌었다는 집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이제 한번 공통 분수를 한번 내봤어요. 첫째, 그 사람들의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것을 제가 공통적으로 해본데, 첫째, 자기 시간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 되려면 24시간 병원에서 날새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사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자기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일이든지 열정이 더 많아요. 보통 사람과 틀려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돈 번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정, 자기를 다 바쳐버려요. 정주영 회장? 대단한 열정이에요. 현장 발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밑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오면 당신 가봤어? 그러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자기 일을 완수를 하더라.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자, 넓은 바다에 낚시를 한 개 던지고 낚시를 하지 않아요. 낚시를 10개, 한 개 던지고 낚시하는 사람과 낚시를 10개 던지고 낚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기회가 많을까요? 그렇죠? 넓은 바다에서, 좁은 또랑에서 고기가 아그러그런 데서 한 개 던지고 장사하면 그런 데도 있겠지만 99%는 낚시를 10개를 던져라 그래요. 이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지금은 많이 산업이 발전되고 우리 인간이 다 존엄하고 소중하고 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누가 자존심 건들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라는 뜻이죠. 낚시를 10개 던져놨는데 낚시 던지는 것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환경이 틀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환경이 다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 환경, 10가지 환경을 내가 받아들여야 이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에 자신 있게 이렇게 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상인들을 만나보면 내가 직계획을 해보니까 한 5가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우리 상인대학 교수들이 한 500명 되는데, 교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사 잘하는 방법은 항상 그래요. 교수들은 여기 나와요. 이렇게 자기 변화를 해라 그래요. 교과서 대학생들 가르치듯이 우리 대표님들한테 상인 대학을 우리가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하면 항상 자기 변화하란 말에 나와요. 교수들은. 이게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자기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자기 변화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솔직히 50대, 60대 됐는데 내 자신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남한테, 자식들한테 지시하기는 좋지만 나 자신부터 변화하기는 힘들잖아요. 또 내가 공부하기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서 자식한테는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 습관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인체 생태 구조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하고, 또 인연이다, 관계다, 이런 말을 교수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인간관계.
뭐 사관이라고 그래요. 관심, 관계 이런 거. 그다음에 인연을 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교수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러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 100명, 500명 이상들의 상임 강사 교육 교수들이 말한 공통점들을 한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일본을 제가 한 15번 간 것 같아요. 시장을. 일본을 1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한 40개 시장을 제가 일본을 사차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오사카 신사이바시의 신도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점포로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철학을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저하고 한 1박 2일 동안 인터뷰를 계속 같이 했었는데, 첫째, 그분은 그러니까 나와 거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잘 벌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나와 거래하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나와 거래하는 사람을 돈을 잘 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도 낚시바늘 10개 던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구나. 그죠? 남을 잘 벌게 하고 기회를 많이 던져줘야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런 뜻에서 그분은 평생 공부를 했다. 50년 동안 그래요. 50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점포를 3평을 물려줬대요. 3평. 그 자리에서. 3평을 물려줬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한 500평 정도 5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평짜리 아버지가 물려준 그 점포를 공부를 5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기를 3장씩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에 들어오는 상품, 오늘에 들어온 가격, 오늘에 들어온 사람 인상 다 이것을 공부를 해서 지금도 그분은 오른손에 항상 펜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 펜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을까요? 어머님 봤어요? 그분은 장사하려면 좀 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접근한 줄 알았더니 항상 일기장 옆에 끼어가 있어요.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적는 분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그걸 계속 하루 결산을 하고 일주일 결산을 하고 한 달 결산을 하고 이게 계속 고객 분석, 상품 분석, 우리나라 보통 상품 전략, 사피 전략, 상품 개발, 상품 기술,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관련, 그 다음에 홍보, 다양한 분야로 하루씩 일기를 적다 보니까 제가 일기 창고를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자기 창고가 점포 뒤쪽에 있는데 한 7평 정도 됐는데 팍팍 일기장이 찼어요. 그거 저한테 30년 전에 딱 한 빼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내가 조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 번역가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하여튼 그 30년 전에 발생했던 아침부터 10시, 저녁, 낮 일어난 일을 샅샅이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보고 장사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양반은 공부로서 장사를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공부밖에 못했다. 그래서 역시 과학적이고 참 근거가 있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나 시골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어머니들이 오늘은 운이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됐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운이 나빠서 장사도 안 되고 3,000원도 못 보네 10,000원도 못 팔았네 하루에 카드를 5만원도 못 긁었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안 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지금이라도 일기장을 들고 살아야 된다. 예. 그래야 근거도 남고 내가 장사하는 방법을, 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내 스스로가.
그건 확실하게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산에 그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분도 굉장히 그 부산 사람이 좀 화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계속 그런 거예요. 앞에 점포에 쭉 앉아, 오후 1시 되면 줄이 한 뭐 10m, 20m 이렇게 서요. 그러면 어머님, 뭐, 많이 담아 가이소, 많이 담아 가이소, 막 외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고 선물을 하라. 뭔가 꼭 하나 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장사만 하지 마라. 근데, 그분은, 장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그 사명감이 좀 있더라.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분의 그 사장님의 세 가지 원칙. 첫째, 내 지갑을 못 여는데 어떻게 남의 지갑을 여느냐. 이게 그냥만 철학이에요. 내 지갑 내가 내서 쓰기가 사실 그렇게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근데 남의 지갑 속에 돈을 내 지갑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죠?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마음이 가는 데가 그 사람이 손이 오더라, 따라오더라. 내가 마음을 그만큼 주어야, 내가 뭐, 마음이든지 나의 뭐, 그분한테 뭔가 이렇게 정을 주어야 그 손이 가고, 손이 가는데 마음이 있다. 이게 그 세상살이 이치다라고 말해요. 아주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그 철학을 갖고 계세요. 장사하시는데. 그죠? 한 60 되셨는데, 장사 한 40년 하셨는데, 이분도 일본 사람 만만치 않게 장사 철학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붕어를 잡으려고 해도 뭐 미끼를 던져줘야 된다.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많이 팔지만 이게 카드 4만 원어치 딱 긁으면 그 봉투, 검정 봉투, 기격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많이 담아 가시라고만 외치고 있어요. 그럼 할머니들이 한 개는 못 담아가니까 뭐 상추도 그냥 이만막 늘려서 담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농장을 운영하게 돼서 농장에서 상추라든지 콩나물을 다 재배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펑펑 주는 거예요. 자기는 주고 돼지고기만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만 그렇게 4만 원씩 팔고. 그 할머니들도 카드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 오늘의 상품권도 그 할머니들이 여기서 내서 그렇게 다 하시고 그런 걸 보면은 하여튼 뭔가 남한테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장사의 비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지난번에 말씀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오사카에 있습니다. 사이가 또 상이신데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꼭 이분은 내가 얼마 벌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갖고 점심 먹을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 술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꼭 어제보다는 오늘 1,000원 더 벌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 목표가 아주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분도 30년 정도 장사를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명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게 자기 목표예요. 단골 고객이 몇 명이냐 된다고 물어봤더니 7,000명 그때 당시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0명 정도가 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000명한테는 명절 때 조그마한 선물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뭐 생일 축하 인사 메시지 다 보내주고 명절 때 조그마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선물을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이 남긴 이익금을 다시 고객한테 되돌려준다 뜻이에요. 1월 1일자 정도 그 이제 신정을 세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고 반드시 돌려준다.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끝까지 맺는다. 결혼식 뭐 그분은 항상 찾아가는 게 뭐 생일 파티, 결혼식, 고객. 정부 인사들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고객한테는 무조건 찾아간다는 거예요. 장례식, 결혼식, 축하.
그래서 이분은 참 인간이 너무 그 포용력 있게 사신 분이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다 주는 거죠. 이런 분도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항상 과학적인 장사 방법을 하는데, 선물을 오면 몇 월 며칠에 선물했다고 다 리스트를 적어요. 지금 컴퓨터로 이제 적게, 그때 당시 이제 컴퓨터 막 시작하더라고. 일본은 컴퓨터가 늦어요. 제가 2006년도, 7년도 갔는데 컴퓨터도 없어요, 일본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컴퓨터 배우면서 컴퓨터에 입력을 다 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2006년도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없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일본 학교, 좋은 고등학교 컴퓨터가 없대요. 그런 시절에도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공부하니까 손자 자식들도 컴퓨터 사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나중에 보니까 얘들도 다 이제 컴퓨터학과 미국으로 유학 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정도 봤습니다. 또 일본의 또 이 파전 가게 미차치 시구의 파전 가게를 또 갔는데, 이분이 지금은 600명 된 그 종업원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부간에 둘이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파전 가게 열었는데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그 아파트 주민, 지역 주민 그 빈 깡통을, 우리 짜장면 그릇 빈 깡통을 뒤에 자전거에 태우고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아파트라든지 지역 주민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가게는 왜 이렇게 배달이 끊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유명한 파전 600명 된 대표 회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자기의 장사 노하우를 장사하시면서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이렇게 한 몇십 년 하시다 보면 자다가도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우치지 말고 적으시라는 뜻이죠. 저도 공직이 있으면서 항상 펴는데 위에다 두고 자요. 새벽에도 5시나 4시에도 법득도 생각나면 적어서 바로 덮고 또 자고 그러거든요.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새벽에 아이디어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님 그렇잖아요. 내가 집중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이 공부를 쓰다 보면, 이 데이터를 쓰고 하다 보면 그걸 보고 나면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장사 기법이에요. 장사하는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환경이 너무너무 다변하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라 지금 계속 월요일부터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어느 이제 중년 부부, 아주 이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본 돈가스 한 36세 된 아주 젊은 부부인데, 22살에 어렸을 때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이제 부부로 돼가지고 했는데, 장사를 한 10번 정도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새끼들도 있고, 이걸 그냥 살아야 돼, 말하냐, 그 젊은 부부가 말하냐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청소 안 하고 이제 강원도로 가서 한 2년 8개월을 그 자연 속에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도시에서 서울 분인데 갑자기 강원도로 가니까 조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마음을 비워버리고 자연과 함께 계속 살다가 마누라가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보, 우리 장사를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돈가스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 친환경, 그 다음에 환경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돈 벌려고 돈가스 가게를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장사를 한번 해보자. 돈은 벌지 맙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 친환경적인 정말 그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성공한 게 그 부분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은 많이 돈을 벌어서 지금 이제 점포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분 같이 그렇게 10번을 폐업하면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쳤지만 돈이 못 버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내가 비우고 내가 지역 주민한테, 내 아는 사람한테 건강을 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장사를 하니까 이게 돈을 벌더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품을 지금 장사를 하고 어떤 그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자연에 가까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객이 나를 신뢰를 해준다는 뜻이지. 내가 아무리 신뢰를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 내 상품으로 보여줘야만이 고객이 접근을 하고 고객이 신뢰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장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는 안 해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것을 제가 감동받게 적고 리스트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그분들 만나서 저도 감동받고, 꼭 이것은 내가 전달해줘야 되겠다, 다른 분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자연 속에서 그 깨달음을 내 장사로, 그러니까 발휘해낸 거죠. 재생해낸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돈을 이렇게 벌더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제 젊은 34세 된 아빠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분을 내가 봤는데, 처음에는 보험회사를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지하 7평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7평에서 적자가 한 달에 한 3,400 나고 1년 적자니까 한 4, 5천이 적자가 나서 부도를 처리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다음 기회에 오시는 정태일 원장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다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장사 방법은 뭐냐면, 과일 가게인데 김포시에 논이 있어요. 지금 김포에 가면 논 한가운데에서 과일 가게를 해요. 도심에서도 과일 가게 해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김포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 내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벌판에서 어떻게 과일 장사를 하지? 지금 과일 가게 그거 옮긴 지가 한 1년 8개월, 1년 9개월, 이제 2년차 돼가네요. 근데 과일 가게 매출이 월 2억 8천, 종업원 6명. 그분 철학은 이렇습니다. 자, 경매장을 뛰어 들어갔어요. 가락동 경매장, 강서 경매장을 과일 가게 하려면 경매장 가야 되잖아요. 경매장을 뛰어갔는데, 야, 김포가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서민층에 있지만, 그래도 제일 품질이 좋은 과일만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도매를 해서 이걸 이제 판매를 전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좋은 상품만 띄어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밴드가 지금 제가 8월 달에 갔을 때 2,900명 됐었는데 지금은 한 6,500명 됐다. 밴드를 이용해. 처음에는 내 고객 한 사람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밴드에다 무엇을 그냥 그 정보를 날리냐면, 이게 지금 신세대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사과 과일의 당도, 수분, 모든 그 제품 성분이 나와요. 그럼 최 A급이면 A급 성분은 오늘 당도가 몇 %, 쫙 나오잖아요.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다 내가 경매 받은 것을 다 다운을 받아요. 캐치를 해요. 그래서 그 캐치를 새벽 5시에 장사 딱 끝나고 다 보내주고 6천 지금 200명한테 딱 밴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6,200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과 당도를 보고, 귤 당도를 보고, 수박 당도를 보고, 전화도 안 해요. 전화도 이게 메일로 받아요, 메일. 메일로 받고, 여직원한테 이제 문자로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 받은 모든 상품들을, 오늘의 상품들을 100% 고객하고 같이 접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우리가 과일 장사하면 뭐 이렇게 앞에다가 전열을 해서 판매하고 맛있으면 맛있다. 오늘 뭐 그런 전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떡을 만들면 쌀이 몇 %, 콩이 몇 %, 뭐 이런 제조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성분표. 요걸 딱 찍어서 고객한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내 떡은, 내 낙원 떡집에서 만든 떡은 쌀은 중국산 썼고, 콩은 어디 썼고, 정확하게. 쌀은 어디 김포에서 나온 것 썼고, 내 상품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더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야 고객에게 신뢰성이 주는 거예요. 내 상품에 대한 신뢰성. 그래서 내 상품은 나만 알지 말고 고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상품의 전략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아빠상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정태열 원장이 다음 그 강의하시는 분이 연결해가지고, 성공시킨 분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젊죠. 34살 먹었으면, 열정도 있고요. 봉급쟁이, 지금은 종업원이 7명 되니까, 또 계속 커나가니까요. 그 돈 한가운데서 2층짜리 건물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해서 써요. 사든 못 오고요. 근데 차가, 그 상품을 사려고 차가 딱 막혀 있어요. 내가 토요일 날 1시에 가봤는데 꽉 차 있어요. 야, 우리나라 이게 신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구나. 장사의 신뢰가. 우리나라는 실장님, 우리 그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저는 하도 우리 상인 우리 대표님들하고 많이 만나니까 자기 장사하는 것을 숨기잖아. 내 상품을 숨기고 다 이게 숨기는 것이 이렇게 숨겨서 장사하는 게 기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고객한테 신뢰를 잃을 수 없다.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치면 그냥 바로 가격이 다 바꿔지고 바로 이렇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야, 이 상품 품질을 공개를 해야 되지. 그죠? 그래야 고객과 신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아빠상에 그분은 홍보도 안 해요. 마케팅 홍보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밴드만 가지고 상품 아침에 경매받은 가락동 시장에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경매받은 그 상품 성분만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맛없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맛없으면 갖고 오십시오. 그게 장사 방법이에요. 맛없으면 다시 갖고 오시고 반납하시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지금까지 한 건이 안 왔. 진짜 자기는 주려고 했대, 맛없으면. 그리고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했는데 한 건이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상품의 신뢰라는 게 이 마케팅 중에서 상품 기획이 최 1순위 1위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내가 팔고 있는 상품으로서 이렇게 이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거고요. 밴드도 자기가 한 30명 정도한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근데 아파트 주민, 어머님 제 과일 한번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30명 정도 영업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근데 30명 하고 나니까
옆에 아주머니들이 소개해주고 자기 동생 소개해주고 자기 김포 사는데 서울 친언니가 그쪽으로 배달을 해주라고 오고 택배가 뭐 입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은 아빠상에서 제가 가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상품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연희동 그 사르가 슈퍼마켓이라고 아마 잘 알 겁니다. 1965년도부터 이제 사르가 슈퍼마켓 유명한 지역의 대표 그 슈퍼마켓인데, 이 사람은 장사 철학이 있습니다. 절대 눈앞의 이윤보다는 지역 주민의 건강, 사회 환경 우선, 신뢰와 진실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역에 굉장히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점주들이 그쪽에서 다 이제 상품을 띄어다 파는데, 사르가 채소, 사르가 과일을 씁니다. 이게 사르가에서 채소나 과일을 소점주들이 가져다가 이제 판매합니다. 근데 소점주들은 뭐라고 앞에다가 간판을 다냐면, 사르가에서 채소 과일을 구매했습니다라고 쓰면 고객들이 그 점포로 먹으러 오는 거예요. 사르가에서 그 슈퍼마켓 안 사도 사는 것은 기본이지만, 사르가에서 야채라든지 정육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사다가 우리 소점주들께서 장사를 하신 그 홍보 방법이, 저희들은 사르가에서 이걸 야채를 구매했습니다라고만 딱 문구만 쓰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객의 그 지역,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 사회성, 문화성 이런 것 전부 지역의 봉사, 이렇게 해야 유명한 그 장사를 하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대 이제 그때 당시 20년 전부터 배달 서비스를 했어요. 저희들이 가서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달하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제가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첫 전통시장에다가 배달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차 주고 운전사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25년 전부터인가 오토바이 배달부터 시작해서 그 배달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 그 장사에 어떤 지역 사회와 함께 한다는 그런 그 참 좋은 철학이, 장사 철학이 있더라. 이런 분들이 장사를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까지가 뭐 그동안 우리나라에 뭐 장사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이 정도가 장사 잘하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그 외에 이제 장사를 잘하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장사를 잘하려면 마지막입니다. 고양이가 돼야 된다 그래요. 장사를 잘하려면 고양이가 돼야 된다. 동물 중에서 개, 고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키우는 게 애완견이 있으면, 고양이는 1시간 이상 관찰을 안 하면 접근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어디를 갖다 놓으면, 새로운 장소를 갖다 놓든지 갖다 놓으면 그 장소를, 그 지역을 눈에 익히기 위해서 1시간 정도는 굉장히 주변을 살핀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그래서 간을 본다고 합니다, 간을 본다. 그래서 고양이같이 장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개같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철학이, 저도 이제 깊은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관찰력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 고양이래요. 내 주변 파악을, 환경 파악을 제일 잘하는 동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판을 깔아라.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판을 깔아라. 그러니까 낚싯대 10개를 던져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너무 발전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유통이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는 반드시 망한다. 소형 엉뚱한 브랜드, 짤막짤막한 브랜드가 성공한다가 지금 최신 유통 브랜드의 경향입니다. 대기업도 지금은 큰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타로만, 단타. 우리도 장사를 해도 지금 하도 변화가 심하고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오고 가격 바로 비교되고 하기 때문에 뭐 내 상품을 뭐 맛집 30년 전통된 이런 것은 좀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자주 이렇게 엉뚱한 변화를 자주 하고 소형 브랜드를 계속 내가 만들어 보고 그거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시대의 변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당근마켓 있잖아요. 당근마켓 하면 당근이란 말이 뭘까요? 당근마켓. 뭐 요즘 아주 그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에 있다는 뜻이래요. 당근이 먹는 당근이 아니라 당신 근처에 있다. 항상 당신과 같이 생활한다 해서 당근마켓이 돼 있대요. 그래서 뭐 중고품도 시작해서 항상 우리 삶과 밀접해야 같이 있어야 이게 장사가 되는 거지. 조금만 동떨어지면 지금은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유통이 너무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뭐 말하면 인터넷 따따따 조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1시간이면 바꿔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사하는데 조금 시대에 맞게 장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그렇게 큰 해당은 안 됩니다. 젊은이가 내 상품이 고객층이 어떤 층이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유통 환경이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렵게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고생도 많으시고 힘드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장사를 했으니까 제가 말했지만 100살까지 하고 죽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끝까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상인 어르신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한 5분간만 상권인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권은 굉장히 제가 소중하다고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누레상 사업은 부평문화상권에 정말 큰 동기가 될 거고요. 이번 기회에 잡지 않으면 그렇게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우리 사장님들 정말 조금 상인회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 상인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주세요. 이건 우리 상인 사장님들이 참여 안 하면요, 이 사업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전문가들이 또 옆에 있겠지만 우리 상인 사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견도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뭐 정확히 의사전달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앉아서 바라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내가 보여드리겠지만 절실하게 제가 느낀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예.